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그때 거론됐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요즘에 언론들이 엄청 웃깁니다. 신이 종양일보의 났어요. 네, 활약을 제가 많이 속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전영기라고 종양일보에 있던 친구예요. 음. 근데 시사전을 편집인으로 갔습니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민주당의 승자의 저주 누가 불러드렸나? 보니까 쭉쭉쭉쭉 국임당은 쓰레기더미에서 라벤더 꽃을 피우고 있고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대깨문, 강성 문파로 불리는 세력이 승자의 저주를 불러왔다. 강성 문파들은 영혼이 병들어 있다. 진짜 병든 사람처럼 글을 썼다, 전영기 씨. 이 시사저널이 옛날엔 괜찮은 잡지였는데 네. 완전 맛이 갔죠. 시사저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시사저널과 중앙일보와 삼성의 이 삼각 커넥션 간단하게 제가 고자질해 드리겠습니다. 고자질 전문기자. 제가 전과자가 되면서 알게 된 네. 팩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영기, 중앙일보 사람이었던 전영기가 시사저널 새 편집인으로 갔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메인 앵커까지 지냈어. 중앙일보 사람이 시사저널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 시사저널이랑도 삼성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보죠? 언제부터 관계가 이상했냐? 바로 이 사건 때부터였습니다. 바로 시사인의 창간 계기가 된 것이죠. 자, 시사저널을 퇴사한 기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게 시사인이야. 근데 시사저널을 왜 퇴사를 했느냐? 바로 2006년 요 사건 때문인데요. 2006년 시사저널의 이철형 기자는 삼성그룹과 당시 이학수 경영전략실장의 비판적인 삼성 2인자 이학수의 힘 너무 커졌다라는 기사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삼성 고위 관계자들이 이 기자와 이윤삼 편집국장과 장영희 취재총괄팀장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서 기사 게재를 막으려고 했다고 하지만 합니다. 거부했지. 당연히. 네. 그때만 해도 시사저널이 괜찮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직 중앙일보 부회장 출신인 금창태, 그러니까 당시 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게재를 또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금창태 사장이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와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데스크에 이 기사를 뺄 것을 지시를 했고 기자들이 이에 반발하니까 편집국을 거치지 않고 인쇄소에 직접 사람을 보내서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를 넣을 걸 지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사저널은 금창태라고 하는 중앙일보 출신 사장에 의해서 삼성의 놀이개로 전락한 언론이 아닌 언론입니다, 이미. 자, 당시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와 친분 관계가 있었대, 금창태가. 그래서 아예 그냥 인쇄소에 가서 삭제해버린 거야. 그리고 백지로 안 내고 광고를 그 자리에 딱 냈어. 이게 이른바 시사저널 기사 삭제 사건이고 요것 때문에 기자들이 열받아서 나와서 시사인을 차린 겁니다. 자, 이 금창태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뭘까? 그러니까 이제 시사저널이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가 전화를 하면 딱 기사를 빼줄 만한 삼성그룹의 따까리 그냥 하부 조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엑스파일을 보도한 기자 입장에서 제가 삼성 엑스파일 93분짜리 테이블 듣고 녹취를 한 녹취록이에요, 이게. 당시 43분쯤 가면 금창태 이름이 나옵니다. 금창태 이름이. 이게 이제 홍석현이 하는 얘기. 홍석현이 이학수에게. 이학수는 이건희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석현이 촌수 끝발은 좋은데 이학수는 이건희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이건희한테 보고하듯이 홍석현이 이학수한테 보고합니다. 금창태 말이죠. 금창태 이름 나오죠? 금창태 말이죠. 인사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중앙일보 인사를 삼성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중앙일보랑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삼성의 하부 기관, 일종의 삼성의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 언론 공작을 하는 단체. 금창태 인사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부장단 정기 인사가 10월 초하라거든요. 이건희 회장께서 귀국하신 다음에 하는 게 낫겠죠? 9월 말쯤에 하면 좋겠는데. 그날 우리 이학수
실장님이 금창태 보셨잖아요. 금창태 느낌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죠? 네, 일은 잘해요. 잘해. 나이는 많은데 그냥 뭐 고대 나왔어요. 고대. 이 양반 입사할 때는 거의 꼴찌로 들어왔는데 일 잘하고 머리 빨리 돌고 이거 하나가 안 좋은 게 있는데 말이죠. 중략 깁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보기에도 대안이 없잖아요. 내년에 그 반갑인데 부사장 시켜서 이제 편집인까지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보고를. 중앙일보가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서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홍석현 말투 보세요. 완전 양아치죠. 양측이죠. 금창태는 실제로 편집인이 됐어요. 중앙일보에서 편집국장, 편집인, 대표이사, 부회장까지 홍석현의 완전 수석 따까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퇴사하고 어디 갈게요? 2003년부터 시사저널 사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홍석현 따까리로 충분히 쓰이다가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중앙일보랑 또는 삼성이랑 관련 없어 보이는 매체를 통해서 삼성 이재용 일가의 이미지를 위해서 부역하는, 그래서 시사저널과 일요신문 등을 발행하는 서울미디어그룹의 부회장. 아마 우리 주진우 기자가 일요신문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언론 쪽을 갖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봐서 알듯이 그냥 중앙일보 삼성의 영향력 하에 시사저널이 있는 것이고, 지금 중앙일보 있다가 넘어간 이런 그 전영기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도 하부 부대로, 겉으로 보면 그냥 출판사 같은데 가보면은 왜 국정원 출판사야. 국정원 같은 데서 이렇게 자기 작전용 유령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일종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이런 거 다 반성해야 됩니다.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중앙일보. 윤석열 조상 묘에 꽂힌 식칼. 풍수 모르는 아마추어 소행. 누구 기사냐면 어쩌라고 백재원. 이런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강화해주는 MSG죠. 백재권 풍수지리학 박사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백재권이 진짜 갔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홍석현이 윤석열 만날 때 관상 보신다. 관상쟁이를 데려갔다. 심야 폭탄주 해동 때. 저희는 요 친구 기사를 안 썼는데 뉴스타파에서는 썼어요. 방상훈에 이어 홍석현과도 해동, 역술인도 동행. 팩트로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도 목격자 진술은 3명 확보했는데 이 본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자기 죽어도 안 갔대. 그래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진술 외에는. 그래서 저희는 안 썼는데 뉴스타파는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역술인도 동행 이렇게 기사를 쓰기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언론사마다 판단이 있는 것이니까. 그때 거론됐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 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 윤석열이 뭐 악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띄우는 기사를 쓰고 있고, 실제 중앙일보에서 지금도 계속 관상결을 씁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써주는 것은 저는 중앙일보와 백재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의도와 기획 가지고는 성립될 수 없는 기사예요. 이게 완전히 전면 기사거든요, 이거. 아니, 그리고 이거는 그냥 홍석현 수준에서 뭔가 대권 플랜에 따른 면 구성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중앙일보라는 데서 사실 그 예전에도 채널A였나요? 조수진 나와가지고 무슨 이름점 막 얘기한 거. 얼마나 조롱을 받았습니까? 근데 또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중앙일보에서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이 훼손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강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관상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이마 좀 볼게요. 꽁태. 요 꽁태. 요게 검찰총장 마지막 날 꽁태 때문에 좀 늦었다는 얘기도 있었죠. 분칠하고 여기 이마에 꽁대라고 옛날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이마와 머리카락 사이의 경계면을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여성의 마스카라 같은 일종의 흑채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리는. 머리 컬러하고도 좀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요때만 해도 이렇게 요분이 헤어도 좀 관리를 했어요. 살짝 드라이어를 써가지고 웨이브가 앞머리에 살짝 내려와 있죠. 근데 요즘에 윤석열 씨 좀 이상하다. 너무나 지금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서 지금 백재권 씨는 관상을 되게 중시하는 분인데 꽁때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외모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시고요. 이거 머리도 그냥 대충 이러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반쪽 이 아래쪽은 처졌어요 지금. 그죠?
왼쪽으로 입꼬리가 입꼬리가 좀 무너져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 요거는 상당히 자기의 깜냥에 과도한 미션을 수행할 때 생기는 일종의 스트레스, 가벼운 풍이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될 정도로 윤석열 씨 친구 양정철 씨 좀 만나면서 회포도 좀 푸시고 스트레스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래서 이거 뭐 국임당에서 나중에 오라고 그래도 건강상 못 갈 수도 있어요. 자, 실제로 윤석열 관련해서 지금 뭐 종양일보가 저렇게 엄청나게 쉴드를 쳐주지만 조금 맛이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이른바 10원 한 장 발언, 요게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사람아 이럴 때까지만 해도 밉지 않았어 그렇게. 근데 내 수중엔 29만 원밖에 없어 요 얘기하면서 29만 원이 딱 꽂힌 거야. 네. 당장 네가 지금 하고 다니는 행색이 이런데 연희동 군거래 살면서 29만 원? 말도 안 건든 되는 거야. 얘기. 국민적 영린을 건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장치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원 한 장이라는 발언이 상당히 지금 자기도 뱉어놓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수사검사를 압박한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 프레임을 고정, 강화시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들도 논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이 이제 애초부터 윤석열에게 큰 기대 안 했다. 입당 하든 말든 뭐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그럼 윤석열이 얘기를 내세우는 하는데 공정 따위는 시대 정신 아니다. 이런 식으로 김종인도 냉랭해지고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가 네. 이례적으로 윤석열 되면 기업인 줄소한 불안감. 캠프의 검사는 윤석열 한 명이면 족하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캠프, 이제 윤석열 측근들이 다 검사로 채워지는 게 아니냐. 요 그런 배성규라는 친구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제가 기자하기 전부터 쭉 알던 아이입니다. 기자 생활 초창기부터 제가 너 참 잘한다. 너 참 똘똘하다 이랬던 친구인데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에 스카웃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기사를 쓰는 거 보면 상당히 조선일보에서 잘 나가는 친구거든요. 정치부장도 했어요. 이게 이 배성규 혼자의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기업인 줄소한 불안감 요런 이 보면 야권 내부에서는 한번 볼까요? 윤 총장이 캠프를 차리더라도 가급적 검사나 법조인 출신을 뒤로 빼는 게 좋다. 윤석열 캠프에는 윤석열 총장 검사 출신으로 한 명이면 좋다. 이렇게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이야기가 좀 통할 것 같다. 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재명 지사는 검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합리적이고 타협을 잘 이끌어내. 경기도의 그 수많은 계곡에 있던 평상들, 불법 시설물들 역대 독재 정권도 해결을 못했는데 가서 맞짱 딱 뜨고 붙어가지고 타협했어. 협상했어. 그게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들도 이재명이랑은 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윤석열이랑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쓴 거야. 조선일보에서. 이 조선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진짜 실제로 기업인들한테 그 대선 뭐 후보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나 이런 거를 돌려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1위를 하는. 아니 의외로 저도 기업하는 분들 피드백을 봤는데요. 네. 의외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야기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대개 이재명 지사가 이념의 틀로 봐도 상당히 개혁론자인데 실제로 보면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거든요. 홍준표는 뭐 날치기 공부로 대통령 직무 습득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홍준표가 있는데 계속 까주고 있는데 별 뭐 힘은 없어요. 뭐 윤석열은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측근의 전환, 임계점 오는 윤석열, 비대면 정치. 그러니까 윤석열이 측근의 입을 통해서만 얘기하고 뭔가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언론도 이제 좀 나와라라고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정보 보고에 따르면 네. 이 저마다 내가 윤석열의 측근이다 라며 기자들한테 풀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짜증나는 거야. 야, 측근이 도대체 몇 명이야? 근데 대부분 검사들이야. 이게 지금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의 분노가. 기레기들이 우리가 기레기라고 욕하긴 하지만 한 번 또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그럼 확 돌아서면 무섭습니다. 잘 비쳐요, 기레기들이. 지금 실제로 지난번에 그 현충원 갔던 거
그 사진이랑 보도자료를 어디다가 풀었는지 아세요? 어디요? 원래는 정치부에 풀어야 되거든. 그죠? 근데 검찰 기자들한테 풀었대요. 아, 자기 잘 써달라고. 그러니까 현충원을 가는 거는 정치보단 검찰 기자들이 더 자기를 잘 써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현충원에 가는 건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행보를 하는 거잖아요. 조국을 뭐 화나게 분노하게 뭐 이거 이상한 거 썼잖아. 근데 풀은 검찰 기자들한테 하니까 이제 검찰 기자들이랑 정치부 기자들이랑 이렇게 혼선이 오는 거야. 어? 그리고 여기저기서 누가 자꾸 뭐 측근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나온 기사들이 아니에요. 이게 기자들이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공격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원 행보의 피로감, 야권,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공개 발언 대신 측근 입 벌려, 정치공학적 침묵 그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결정적으로 이제 유승민이 때리기 시작했죠. 네, 윤석열 박근혜 30년 구형은 과했다. 근데 유승민이 누굽니까? 자기 친구가 준석이 아빠야. 네. 그래서 준석이 아빠 부탁받고 아들내미 인턴 시켜준 사람이야. 그럼 보통 사이는 아니겠죠. 그죠? 엄청 친한 사이야. 그러니까 그쵸. 유승민과 이준석 간에 그리고 관계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 상당히 많죠. 이준석 뜨면서 유승민이 윤석열을 디스하는 게 힘이 실립니다. 자, 박근혜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윤석열이 두 번째 히트를 날립니다. 요건데요. 네, 지금 10원 한 장에 이어서 두 번째 히트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입니다. 네, 윤석열이 노무현 박근혜 구속 수사를 반대했고 부친과 박근혜 대통령 유세장을 찾기도 했다. 요겁니다. 네. 구속을 반대했대. 여태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진 거는 박근혜를 구속시킨 시대의 칼잡이 윤석열 이거잖아. 근데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이 특검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수 오빠는 하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냥 자리 딱 짓고 이러고 있어요. 가면 이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이었어요. 윤석열이 박근혜 기소해서 30년을 구형한 거야. 그거 가지고 자기가 검찰총장도 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된 거야. 잘 나갈 땐 내 탓이야. 근데 당장 유승민이 저렇게 잽을 딱 때리니까 30년 구형 너무했어. 박근혜가 가뒀어 네가. 그랬더니 아니야. 나 구속수사 반대했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자충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임당이 어떻게든 꾸겨서 들어가 보려고 네. 자기의 최고의 전리품 챔피언 벨트를 벗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딱 멋이 중헌지 모르는 거죠. 네, 급하긴 급한 거 같은데 윤석열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나 뭐 그런 판단력이 1도 없는. 그러니까 주변에 검사 쫄따구들밖에 없으니까 이따위 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양정철이랑 좀 상의 좀 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전화 좀 해. 전화해도 안 받더라? 이 기레기들 시대에 저희가 정말 좀 더 많은 일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발뉴스 후원 전화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ARS 1877-0786으로 지금 전화 주셔서 저희 고발뉴스가 보다 힘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